그 지금 말씀 나누는 과정에 채팅창은 뜨겁고요. 다만 좋아요가 약간 부족한 듯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정체성 전문가 모시고 코어 둘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겨레 필리핀 코어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코어에 대한 이야기 저도 한겨레 코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어 이야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예, 저도 지금 며칠째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서 답을 구하고 넘어가고 싶다라는 아주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인정하죠. 여권 대형 스피커가 뉴스공장, 특히 김어준 공장장이고요. 그리고 딴지 게시판. 요즘 딴지 게시판 혹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스공장을 듣지 않고 딴지 게시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러 논문 중에 하나가 딴지 게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정치학이 아니라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아닌가요? 당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안 들어가다 요즘 들어가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코어 지층과 정체성의 논란 여전히 뜨겁고, 특히나 제가 딴지 게시판 이야기를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뭐 굉장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이 시작이 이 대통령의 지지율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지지율 변동부터 시작인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드크로스의 원인이 코어 지지층이 흔들려서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통은 약지지층이 먼저 떨어져 나가면서 지지율이 낮아지는데, 지금의 위기 양상은 전통적인 지지층, 여기서 이제 전통 지지층이라고도 하고 코어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40대에서 50대가 왕창 팔짱을 끼고 있든지 뭐 이런 표현 씁니다. 마음의 온도가 식었던지 의심을 하고 있던지 그것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조금 보태 설명을 드리면 수치상으로는 중도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정성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이 개인적인 평가를 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딴지 게시판을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평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또 자 이제 들어갑니다. 코어가 뭔지 도대체. 아니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리면 김어준 공장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김어준 공장장을 좋아하던 제 친구들이 요즘 김어준 공장장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은데. 그래요? 뭔가 발장을 낀다든지 의심한다든지 약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가 그 코어가 떠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 오늘 좀 예민한 말씀 많이 하시네요. 거기가 코어가 떠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안 그래 서로 뭐 이렇게 뭐 논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뭐 코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용어가 정식 용어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정식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코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코어의 의미를 대부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떠날 수 있으면 코어는 아니다. 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고요. 강성 지지층하고도 조금 다르네요.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강력한 결집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코어라고 했을 때 코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탈 가능성이 제로다, 거의.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코어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코어와 또 정체성도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체성 이야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정치에서의 정체성은 비전의 공유로부터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이걸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이게 사실은 이데올로기거든요. 이 일종의 이데올로기 공유로부터 생겨나고,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공유한 사람들이 어떤 지나온 역사가 생기는 거죠. 그럼 과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촘촘히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해지거든요. 이것도 같은 말이면서 또 다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 집단이 계속 비전이 갱신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비전이 계속 갱신될 수 있느냐, 그 집단이 건강하게 남을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비전이 갱신이 되지 못하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미 비전은 공유된 게 있는데 그 비전은 시대가 지나가면 낡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든 그런 것들이 낡은 게 되면 비전이 갱신돼야 되는데 그 갱신을 못하면 이 집단은 언제나 뭘 돌아보게 되느냐,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처럼 내가 옛날에 뭐였다. 난 옛날에 우사모였고 내가 옛날에 뭐 이재명 대통령 무슨 인연을 가지고 있어서 몇십 년 동안 이야기하고 내가 속 깊은 이야기했고 할 이야기는 뭐냐,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게 되는 그게 거죠. 이제 다르게 예,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가 안 됐기 때문에 과거를 그렇죠. 이야기하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대한 비전 공유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만세!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 미래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 네. 검찰 개혁 말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하면 자기의 모델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은요, 야당 시절부터 자기가 그리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도 그게 성숙되어 오고 발전된 것 다 같아요.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던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던졌던 디지털 개혁, 그리고 문화 개혁, 지금 우리 다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예.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돈 버신 분들, IT로 돈 버신 분들 진짜 감사해야 되는 사람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 FTA한 노무현 대통령이 반시켜줘야 돼요. FTA도 마찬가지고. 외국 환경 조성해서. 20, 30년 전 예, 걸로 우리가 그러니까, 먹고 살고 그러니까 있군요. 예. 지금 현재 그런 비전이 계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던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던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만 봐도 야당 시절부터 자기가 말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기본 시리즈라고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나름. 어떻든 간에 그렇죠. 평가를 어떻게 좀 받고 어떻게 있건 간에. 받고 있건 간에. 예, 그렇죠. 예. 자기가 방향이 던지는 있는 사람이 방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비전이 없으면 야, 우리가 미래 이러이러한 비전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로 말할 수 있는 게 딱 지금 정청래 대표 앞에 남아 있는 게 뭐냐? 검찰 개혁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걸 사골 국물 우리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뭐 강력하게 비판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비판일 수도 있지만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어떤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경제적 비전, 문화적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면 훨씬 더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예. 반야신경으로 가신 예. 상황인데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오셔야. 이건 절대 조롱은 아닙니다. 예. 현실로 돌아오셔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 예. 저는 이 공유와 공부라는 말이 역시 예? 지금 공유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공유가 그러니까 되지 비전의 않고 공유. 있고 공부가 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 박수칩니다. 예. 최근에 들은 역시 잘 모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댓글창은 지금 편파다라고부터 올쏘 박수부터 시작해서 격렬하게 편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야, 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쪽이 잘못됐고 망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 학문적 입장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예. 우리 탓이 아니라 질문지가 그렇게 보잖아요. 예를 들면 질문지에 우리 송영길 전 대표나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질문을 또 답해드릴 수 있어요. 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 탓이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지는 제가 썼기 때문에요. 제 잘못입니다. 아이덴티티 죄송합니다. 이야기할 때 예, 이제 죄송합니다. 개인의 이제 정치적 아이덴티티, 폴리티컬 아이덴티티는 예. 금방 말씀하신 비전 플러스 행위의 문제예요. 액션 또는 우리가 비헤이벌 예. 행태로서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은 정청래 대표는 비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예. 행태는 있어. 음. 행태의 급진성이 존재해. 예. 편가르기도 잘하고 싸우기도 잘하고 앞으로 치고 나간다면 선봉대 기질이 있다. 이게 이제 이 그 행태의 급진성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온건 좌파 또는 급진 좌파 이렇게 할 때 급진은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 있어요. 분명히 정청래 대표는 급진이야. 음. 다만 그게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모르겠어. 비전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멸칭 그룹이 안 맞다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유시민 작가 보면은 유시민 작가는 분명히 이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비전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행태는 이 사람도 급진적이야.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정청래 대표 또 안 맞아요, 별로.
아니 비전이 예, 예. 비전 있는 사람들은 급진적이라도 지지자들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뭐 오랜 무너져. 논란 속에서도 안 무너진 거예요. 안 왜? 무너져요. 비전이 있기 절대 안 때문에. 무너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시민 작가를 두려워해요. 실제로 예, 한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소수의 한 15% 20%를 가지고 예. 계속해서 반명이 된다거나 국정의 방목을 잡는다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만날 사람 뭐 유시민 작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제가 그 나오는데. 노래를 하고 있죠. 아 그러신가요? 만나야 예. 된다라고 예. 노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속보로 갤럽 조사가 전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대한 지지율 잘하고 있다가 51%, 잘못하고 있다가 41%인데 지금 직무부정평가가 40%인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긍정률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ARS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이 주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직무평가에 대한 그걸 좀 주 후반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추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평가가 뭐랄까 부정적으로 가는 것은 맞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뭐랄까요? 그 원인 진단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어 지지층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뭐 이야기가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정평가가 높아진 이유, 긍정평가가 좀 낮아지는 이유를 혹시 좀 고민해 보신 부분들이 좀 아니 있으면 좀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예. 선거 이후에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네. 말씀드렸고 선거 과정에서 재편이 될 때, 정치적 재편이 될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쪽은 중도층입니다. 예. 그리고 아마 지금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데이터 상으로는 거의 다 중도층이 움직인다고 나올 거예요. 예. 중도층이 그리고 이게 코어는 사실 뭐 코어가 빠진다라고 이제 공장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김호준 씨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어는 안 빠지는 층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나의 상황을 드리면 추윤 갈등이 있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28% 뭐 27%. 벌써 5년이 넘은 예, 이야기네요. 예. 이때가 최저였습니다. 그때가. 근데 요 층이 안 빠진다는 것만 이 사람들이 코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정도가 안 빠진다는 건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40% 후반에서 50% 초반이에요. 예. 빠지곤 있지만 빠진 게 뭐 코어가 빠졌다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 옆구리 살도 안 빠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예. 저기 은유인데 굉장히 지금 생각을 하게 하는. 의학에도 일각에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옆구리 살도 저는 안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거 코어가 빠졌다고 하니까 제가 이상한 거죠. 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진짜 코어가 빠진 건 어디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주 단단하게 30%가 자리 잡고 있는데 예. 윤석열이 18%, 17% 막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그때요. 그건 코어가 빠진 거죠. 예, 그건 코어가 빠진 거죠. 우린 그걸 코어가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코어가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합리적인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들리진 않는다. 제가 예. 봤을 때는 우리 김어준 총수께서 이야기하는 빠지려고 하는 코어 지지층은 네. 김어준 총수님 니잖아. 오늘 굉장히 진행이 제가 총수님이 마음 다 예. 먹고 예. 안 빠져나가시면은 네네. 그 빠진다고 하는 코어 지지층 안 빠져나갑니다. 그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맞네요. 예. 제가 좀 부원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그 갤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평가의 1순위는 그 이유로 부실 부정선거, 선관위 문제 이것이 가장 높다. 근데 예. 생각해보면 예. 선관위 문제는 사실 대통령의 탓도 아니에요. 자기 탓도 아니에요. 선관위가 독립 헌법적 기관인데 대통령이 상관하면 오히려 그게 부정선거죠. 그게 선거 개입이죠.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예. 김한국 교수님 이야기했던 예. 선거 패배 충격 현상 네. 이게 그쪽으로 이제 전이 된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은 우리보다도 좀 더 섬세한 여론조사나 데이터 보고를 그렇죠. 받으신 것 예, 같아요. 그러겠죠. 예. 거기에서 20, 30대 청년층들의 이탈이 속도도 빨라지고 구조화되고 있다라고 위기의식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네네. 여기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정당 소위 말해서 정당의 어떤 정체성이 일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요때 못 잡으면 미래에 안 잡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층을 지금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호 인물이 김민석 총리가 26%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19%, 송영길 의원이 13%가 나왔고요. 민주당 지지층으로만 시선을 좀 좁혀보면 김민석 총리가 45%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24%, 송영길 의원이 1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대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정청래 대표 오히려 많이 나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네네. 우리 아이덴티티 이야기했잖아요. 예. 정체성 이야기는 정청래 대표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아이덴티티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께 옮겨온 거란 말이에요. 예. 훨씬 더 커야 되거든 사실은. 그래서 민주당 쪽에 그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만 보자면 김민석 총리가 45%까지 올라가는. 저거는 일반 지지도고요. 민주당 쪽 지지층의 선택만 보면 45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이어가 보자면 어제 이제 정청래 전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가 전북 정읍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6.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둘이 동시에 참석을 했는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렸어요.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결과로만 보면 전북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큰 국가꽃을 피우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북은 완승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김민석 총리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시간을 좀 달리해서 방문을 한 다음에 지방선거 결과가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다.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전북이 공천 갈등으로 해서 제일 이번에 피폐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과정에서 중요한 게 김관영 지사의 그 선거법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일 겁니다. 그걸 또 봐야겠네요. 아마 그렇게 빨리 속도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다못해 뭐 혐의 없음이 돼버린다. 이러면은 정청래 대표가 잘못했다라는 여론이 더 커질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100만 원 미만이 나올 상황이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과도했다라고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관영 지사의 이 선거법 수사와 재판의 속도 결과가 전당대회 영향을 저는 전북에서만큼은 충분히 미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북이 민주당 당원이 제일 많아요. 전북이요? 압도적 1위예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레이스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갤럽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아니 뭐 저는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이 정권의 어느 시기인가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한 3년쯤 지났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년 차 된 정부고 1년 차입니다. 1년 차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 100일도 안 지났죠. 그러면 1년 지난 정부고 앞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정부인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곳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 당대표 선거를 돌이켜보면 사실 대통령이 알고 보면 박찬대 후보에게 약간 메시지를 보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를 사람들이 선택을 했었거든요. 당원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당원들의 선택은 그때만 해도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같이 잘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 내가 정청래 대표와 좀 일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라는 메시지를 사실 낸 거잖아요. 이제 2년 차부터는 2년 차부터는 지금 그 메시지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이 민주당 당원들이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고 지금 정부가 일을 잘해야 다시 정권이 재창출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하기 좋다고 하는 파트너 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저는 항상 호남 지역의 선택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호남의 선택은 늘 시기에 맞는 선택을 해왔다. 전략적 선택을.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선택을 잘 하시는 어떤 층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에 맞는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호남 분위기로 보자면 지금은 어떻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까요, 박지원 평론가님?
근데 그 부분은 이미 저기 전북 공천과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요. 끝났다고 봅니다. 아 이미 끝났나요? 평가가.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호남 특히 전북을 먼저 방문하고 전남, 광주 이렇게 돌면서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깊게, 공을 들였죠. 예. 대선 때도 호남에 자주 갔었고 예.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광주 전남 통합된 민영배 시장, 그다음에 이원택 지사 두 분 다 친청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가깝죠. 예. 물론 근데 또 이분들은 또 오랫동안 또 친명하신 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분들에게 기대를 걸 것 같은데 예. 뭐 죄송합니다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당선됐기 때문에. 네, 당선됐는데 뭐 어떻게 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도 호남 쪽에 뭐 연락을 좀 해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은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보는 것 이전에 사실은 이제 아까 김만권 교수님이나 아니면 박지영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두고 그렇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좀 말씀을 좀 하던데 그 말씀도 좀 전해드리겠고 그래서도 아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도 약간 조급함이나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 뜻대로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민영배 시장님이나 예. 이원택 지사하고 저도 굉장히 친해요. 예. 굉장히 친한데 이 두 분이 시작이 친명에서 시작을 해서 예. 정청래 대표가 되니까 친청에 살짝 걸친 분들일 뿐이에요. 예. 민영배 시장님은 호남에서 최초로 이재명 지지 선언하신 분이에요. 이원택 지사는 초기에 장관 물망에도 올랐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정청래 전 대표로 꼭 해달라. 예,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전 대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그냥 이름 부르지 뭐 전부 다. 아니, 뭐 사실 미스터정, 호칭이 예. 중요한데 이게 예. 바뀌던 시기에 이게 입에 붙어 있는 어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 될 전 수 있는데요. 대표 제가 좀 방송하는 가운데 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수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예.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사과드리고요. 예. 오늘도 여기까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예.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말씀 있는데요. 예. 제가 오늘 뭐 정청래 대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비판 같은 것들이 싫어서 하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민주 진영이 지금 잘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비판들이고요. 그리고 이 비판에 혹시 전 항상 비판할 때마다 마음에 남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말이 사람들의 가슴에 상처가 안 되기를 항상 바라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막 들으시고 마음이 좀 다치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셔도 상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그런 태도로 산다고. 예, 그런가요? 뭐 자, 우리 나중에 조국 대표께 저기 박진영, 김만권 두 사람이 막걸리 한 잔 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준비 중입니다. 한겨레에서 한번 준비해 주세요. 한겨레는 저는 제작진하고 항상 이야기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셋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